두 명의 경험 많은 다이버는 둘 다 50세 이상입니다. 임무 중 미개척 동굴에서 돌아오는 길에 안타깝게도 환기구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가스 매장량은 둘을 합친 것 중 한 사람이 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고려 후 경험이 많은 사람들 동굴에서 살아남으십시오. 다른 하나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물로 돌아갔습니다. 유일한 것, 이틀을 기다린 남자. 음식도 빛도 없습니다. 당신이 친구라는 유일한 것, 내 손에 쥐어진 다이빙 나이프입니다. 이 숨막히는 광경,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사피케타 동굴에서 다이버들의 구조. 사피케타 동굴은 말로카 섬에 있습니다. 칼라 로멘티카 해변 근처의 스페인어. 그 차들 중 하나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지중해 연안. 총 길이가 알려져 있습니다. 3091m입니다. 육지의 가장 깊은 지점은 33m에 이를 수 있습니다. 17이 아닌 두 번째 해인 4월 15일. 54세의 지질학자 시스코 가시아와 길레 마스카바람. 40세 이상. 아침 10시쯤 사피케타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위치 고정 로프에 따른 에나멜이 조작되었습니다. 동굴 깊숙이 헤엄쳐. 당신은 24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동굴 다이빙 경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지형조사 분야에서. 동굴은 지역적입니다.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퀘타 사파이어 동굴의 주요 조사. 길렘은 20년의 동굴 다이빙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중 항해에 능숙합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 처리. 두 분은 몇 년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셨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동일한 카드 한 쌍입니다. 지역 동굴 탐험의 세계에서 이번에는 작업이 추가됩니다. 동굴의 미개척 부분. 그건 그렇고 암석 샘플을 얻으십시오. 1시간 후 둘 다 목표 지역에 원활하게 도달. 계획에 따라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 흩어져 있습니다. 사이스는 동굴에서 샘플 채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드는 초점을 맞춥니다. 동굴방의 구조조사. 근처에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탱크 내 가스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CS, 그녀는 그녀의 다이빙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약 2시간 남았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그 시간 전에 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처 교차로에서 길렘을 찾았습니다. 돌아올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는 로케이터 와이어를 따라 돌아갑니다. 오전 11시 30분쯤입니다. 둘 다 출구를 향해 헤엄쳐. 그들은 재빨리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흙과 모래가 헤엄쳐 들어온 이후로 휘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의 시야를 완전히 가립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들과 함께 이 상황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시 로케이터 와이어에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다. 이것은 또한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다. 하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 로프는 생명을 구하는 로프입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터널을 헤엄쳐 지나가는 즉시 갑자기 길렘의 손에 있던 로케이터 와이어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잘라낸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둘 다 완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검색 후 결과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탱크의 가스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러나 진흙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두 가지 결정.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십시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갑자기 동굴에 대한 이전 조사를 기억했습니다. 현재 위치 근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다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가스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기 휴식기를 찾는 사람. 다른 하나는 끊어진 선으로 돌아갑니다. 로케이터 와이어를 계속 찾으십시오. 둘 다 그것을 이해합니다. 헤어지는 것은 위험을 2배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은 남은 가스 비축량은 더 빨리 소모될 것입니다. 생존 가능성은 훨씬 더 희박할 것입니다. CS 그녀가 위치 와이어가 끊어진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맹목적으로 어둠 속을 더듬다. 나는 오랫동안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다이빙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스 비축량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지금도 로케이터 와이어를 찾았습니까? 전면 아직도 거의 1km에 달하는 동굴이 늘어선 도로입니다. 그들은 물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압력 감소 스테이션도 있습니다. 그 가스는 충분하지 않다. 나갈 수 있습니다. CS 그녀는 무의미한 검색을 중지합니다. 즉시 차례로 돌아갑니다. 동굴방을 향해 길렘 이빨을 하다. 그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의 유일한 희망, 공기 침전물을 찾을 수 있는 길렘입니다. 다행히도 윌리엄은 가스실을 찾았습니다. CS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물만 올려다보고 걱정스럽게 기다릴 수 있다. 그녀의 머리가 물에서 나올 때 당신의 눈앞에 넓게 열린 공극이 나타납니다. 길렘을 봤어요. 무한한 위로가 갑자기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파트너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곧 절망이 뒤따랐습니다. 이 공극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입니다. 심한 오염 공기. 이산화탄소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오랫동안 이 공기를 들이마셔 흐릿한 의식에 심한 두통을 유발합니다. 환각과 심지어 호흡 부전. 동시에 시스코는 백업 경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탈출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로를 정구하는 것은 거의 가능합니다. 물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 지정 와이어는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가스 비축량을 모두 합산해도 나머지 둘 다 한 사람이 탈출하기에 충분합니다. 간단한 토론 후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동굴에서 살아남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를 기다리기 위해 공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길렘은 다시 물속으로 헤엄치려고 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다. 정신적 안정 후 윌리엄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백업 통로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1시간 후 가스 소진의 마지막 순간에 윌리엄은 그의 모든 것을 주었다. 입구로 곧장. 그리고 물에서 일어나 그는 즉시 전화를 받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지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길렘은 동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CS가 있는 에어리셋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녀는 지도를 통해 갇혀 있습니다. 오후 6시쯤 구조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경로는 공극으로 이어집니다. 로케이터 와이어를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은 거의 여전히 어둡습니다. 구조대에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길렘이 탈출하기 위해 사용한 여분의 통로. 그러나 길렘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동요하는 진흙과 모래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케이터 라인을 따릅니다. 300m를 가면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흙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이라도. 지금 CSEO 환기구에서 바위 위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사방이 끝없는 밤입니다. 시간은 무의미해집니다.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 생각이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통제불능. 길렘이 나올까요? 그는 길을 잃었습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시간은 시시각각으로 간다. 챔버 내 수축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에 현기증. 두통이 와서 진짜가 뭔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가상이 아닙니다. 생각이 떠오른다. 아마 아무도 나를 위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이빙 칼을 발견한다. 그리고 손에 들고. 아무도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오후 4시까지 간다. 4월 17일 CS 이후 그녀는 거의 50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동굴 밑에 모래가 마침내 가라앉았습니다. 총사령관은 마지막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스코의 오랜 친구입니다. 4월 17일 CS 이후 그녀는 거의 50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동굴 밑에 모래가 마침내 가라앉았습니다. 총사령관은 마지막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스코의 오랜 친구입니다. 4월 17일 CS 이후 그녀는 거의 50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동굴 다이빙 전문가 리드. 백업 산소 탱크와 응급처치 용품을 운반하는 구조대. 첫 번째 동굴로 다이빙하십시오. 스카이는 에어리셋으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녀는 갇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수영합니다. 모래를 다시 휘젓는 것을 피하십시오. 물에서 2시간 동안 수영을 한 후 그들은 마침내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입구에서 900m 떨어져 있습니다. 버나드의 손전등이 전체 공극을 비추었을 때 나는 시스코가 바위 위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CSO에 관해서는 이 갑작스런 빛의 섬광. 처음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나는 수없이 자기 기만에 현혹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두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버나드가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나는 진정한 안도감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부서진 해안을 껴안는다. 첫 번째 단어는 감사가 아닙니다. 길렘이 살아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나는 길렘이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물 위에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CS, 손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나드는 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조사령부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그는 응급처치 용품의 CSR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백업 산소 탱크. 그런 다음 일시적으로 에어리세스에서 나갑니다. 4시간 후 다음 구조대가 도착했다. 산소 오일가스 탱크 운반. 이 혼합가스에는 산소 함량이 있습니다. 기존 공기보다 2배 높습니다. 과도한 질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더 빨리 저혈압 질환 피하기. 그리고 나서 CSCO와 구조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구를 향해 헤엄쳐라. 11시 30분에 4월 17일 저녁. 동굴에 갇힌 60시간 후 동반자와 함께 다이버에 우리 비누의 동굴에서 수영을 구하다. 그리고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구조대원. 이 CS초의 가족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시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포요, 윌리엄은 즉시 왔다. 시코를 꽉 잡아. 나는 너무 심하게 울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다. 아마도 시코와 귀렘이 돌아올 것입니다. 결론.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죽음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연간의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머리는 깨어있다. 그들은 서로 살아남고 구하기 위해 헤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둘 다 죽음의 낫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구조작업 역사상 기적입니다.